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준모 의원님을 대신해서 윤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경숙 의원입니다. 박준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을 삭제하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이기하여 입법 형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계에 관한 사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징계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준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징계 기준을 본 규칙에 이기하고 기존의 징계 기준을 확대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계 기준 중 비위 정도 범위를 확대 신설하고 징계의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개정 이유 등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이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 기준을 회의규칙이 이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을 본 규칙에 이기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대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징계 기준을 회의 규칙에 이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공직자의 청력 및 윤리의식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했을 때 각종 비행위를 통한 법법행위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네, 김정중입니다. 사실상 전 이번에 우리가 좀 강하게 징계 수위를 높였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출석 정지가 이제 상위법으로 한 달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가 돼야지 그게 좀 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 조지영 의원님. 먼저 시의원 징계 기준이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낮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이번에 안양시에서 징계 기준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양시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서 5페이지 보시면 징계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것에 비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세분화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규칙 징계 조례안 회의 규칙을 바꾸면서요. 저희가 타 지자체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외 음주운전이나 우리 3가지 경우에 우리가 규정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음주운전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있어요. 범법 행위 있고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기타 품위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설된 것이 보니까 기타 품위 유지 위반이 있습니다. 네. 기타 품위 유지 위반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윤리 강령에 적용되는 사항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 다 윤리강령 안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 좀 명확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청렴 의무에 보면 또 신설된 게 2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기타 청년 위반 의무. 안양시의회 의원 행정강령에 관한 조례하고 기타 청렴 의무 위반 이렇게 네. 해서 2개가 또 신설됐어요. 네. 이것도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비위 유행에 따른 지방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서면 제출해서 받아봤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그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징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비위 유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을 이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지방공무원은 제9장에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 우리 징계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징계 기준이 있고요. 예, 부침 2에서부터는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의 근무, 그러니까 초과 근무하고 여비 그 징계 기준이 있고요. 3번에 이제 청렴 의무 위반 징계 기준, 네. 예, 4번이 이제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그다음에 5번이 음주운전 징계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징계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징계 기준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표 2에는 청렴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이 있고 별표 2의 2는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 기준, 별표 3에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제 적용하는 사건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징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눈 것이 별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사실 시의회 징계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 세세하게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처럼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해서 4가지 징계가 모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징계 관련된 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아니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준용해서 저희가 윤리 특위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을 때는 네. 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가 어떤 게 있죠? 가벼운 징계는 이제 네. 견책입니다. 견책은 뭔가요? 이제 징계 기준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어요. 네. 그 가장 아래가 견책이고 네. 그 위에가 감봉. 그러니까 견책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견책이죠? 여기 보면 비 정도가 가장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고든 뭐든 이렇게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책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의 행위는- 뜻을 묻는 거예요. 예? 견책의 뜻이 뭐냐고요? 혹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진짜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성으로 관련했을 때 제가 의사팀장이나 의정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까요? 견차. 견책에 아마 월급을 삭감하거나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견책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견책을 아니, 몰라서. 저기 잠깐만요. 네. 사전에 보니까요.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짧게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견책은 공무원이나 조직의 구성원에게 경고나 징계를 주는 행위로 주로 규정이나 규범을 위반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며 해당 구성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책은 흔히 경고나 흉계 형태로 나타나며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이후의 승진이나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과 같은 더 무거운 징계보다 경미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허원고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놓고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견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감봉이 예. 네, 감봉이 하위. 가장 경한 징계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시의원의 징계 기준에서 견책과 비슷한 경고가 적용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 적어도 품위 유지에서 그리고 성비 관련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은 경고가 아닌 공개 사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개정을 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지영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한번 토론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지영 의원님,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이걸로 가결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회기에서 의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조지영 의원님.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1항, 2항을 같이 하신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해서 저는 2항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숙희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제29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회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편성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물품의 제작 단가 절감과 예산 추계를 통해 예측되는 불용 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32억 원 9,400만 원으로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인 33억 8,600만 원 대비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제작 예산의 회당 제작비 절감 등 각종 예산에 대한 예산 절감분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역량 개발비 예산에 공공교육기관 실시 교육에 대한 교육 신청률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에 기정 예산 소진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직 및 정책지원관 시간의 근무 수당에 집행 잔액 발생 예상액을 추계하여 각 예산에 대하여 3,000만 원 및 63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월 3월에 집행 완료한 6급 이하 일반직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집행 잔액 59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병 추경 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개요부터 5쪽 증감 내역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882억 원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1조 9,197억 원 대비 3.56%인 6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33억 8,659만 원 대비 2.72%인 9,211만 원이 감액된 32억 9,4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불용 예산안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예산 증액, 시민의견 수렴 현수막 제작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급식비 증액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중인데요. 이거 국장님, 그 네. 사업별 예산 요구 설명서 보면 9페이지요. 네. 의원 영령개발비가 약 1,500 예산에서 300이고 1,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요. 의원 역량개발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반대로 생각해서 뭐 의원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줄었다 이렇게 여기에는 예산 감액이 됐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금 자체교육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자체 교육은 지금 법정 교육 4건 있습니다. 행동강령 교육하고 그건 알아요. 그 예, 저기 그 그거 우리 그 저 법정 교육. 법정교육 그 외에는 없죠. 법정 교육 외에는 네. 없고 이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그러니까 하는 그거 거는 외에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교육, 법정교육 말고라도 우리가 자체 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예? 우리 직원 여기 우리 사무국 직원 선생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말 많다는 의원 역량 개발 한다는 그런 면목으로 좋은 그 교육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환경에 따라서 패턴이 흘러가는 그런 이슈화된 교육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앞으로 연초에 한번 법정 교육만 하지 말고 자체 내 교육으로 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직원하고 같이 함께하는 역량 강화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 선생님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도 밀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예산 집행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가 사업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화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예, 좀 유연성을 갖고 우리 어쨌거나 의원님들 역량 강화라든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 역량 강화에서는 끊임없이 사무국에서 고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그 청소년 의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네. 여기도 예산이 300 잡혀 있는데 180만 원이나 삭감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의회 사업 아니에요? 예, 의회 사업인데 이제 참여 아니죠. 네, 그렇게 이것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의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재단에다 이제 같이 협력 관계로 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사무국에 드렸는데 이 데이터로 안 되면은 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뭐 동안 수령만 하지 말고 재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좀 넓게 바라본다면 이런 예산 절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쨌거나 청소년 재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안 청소년 수련관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 사실상 의회가 사업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의원님 위주이기 때문에 네. 자체 내에서 사업한다는 건 또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귀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도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전 사업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 역량개발비 관련해서 지금 올해 신청 현황이 혹시 어떻게 돼요? 지금 지출 내역이 얼마나 되죠? 지출이 네. 지금 거의 1,500만 원 잡혀 있던 예산 중에서 현재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3% 썼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몇 %였어요? 여기가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할 수 있던 근거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의원님들께 석사 학위 과정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경비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과정은 제가 알기로 석사 과정이 아니라 그냥 최고위 과정이잖아요. 최고위, 석사 과정이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일단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구대의회 들어와서 교육 신청 현황, 그다음에 지출 현황, 그다음 저조한 사유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의원님들의 어떤 열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의원 1인당 지금 50만 원씩 지원되는 개별 교육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별 교육비 관련해서 요즘의 프로그램들의 어떤 기본적인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1인당 교육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공공위탁 교육이나 자체 교육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한다면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1인당 교육비를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의회 참여 인원 감소와 프로그램 축소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22년도 12월에 18명, 23년도 5월에 17명, 23년도 8월에 22명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올해 4월에만 12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있나요? 신청자 수가 줄다 보니까 홍보를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안 청소년 수련관이랑 아마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인원 모집이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수련관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청소년의회 사업이 우리 안양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세대 간의 접점을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여기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채롭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이랑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미팅을 하반기에 꼭 가지셔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하고의 업무 협약 혹은 또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늘려놓는 것도 의회 사무국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리고 지방자치 관련 학회 회원가입비 있는데요.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2개 기관에 이거를 하고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책자 구독하는 거 외에 별도의 베네핏이 있나요?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저희가 이 학회를 왜 가입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지방의회 연구 보고서 이런 지방행정연구회 세미나 혜택 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나요? 연구 자료는 저희 분기별로 저희한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구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구독을 해서 실제로 의회 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접목이 되거나 그냥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거 회원 가입하는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학회 가입 관련해서 필수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 왔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사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답변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제가 22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매년 의회 사무국에 문의드린 게 있습니다. 이 토론회 예산을 가지고 의원 토론회를 열고 싶다.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는 뭐 경기연구원과 같이 별도의 예산을 의원들에게 배정을 해서 실제로 조례 제정이나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 의회도 이 토론회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22년도, 3년도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았던 답변은 이 예산은 의원 개인이 쓰는 예산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제가 올해 초에 그 자립준비 청년들 관련해서 기관 토론회를 한번 열고 싶어서 그때도 사무국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뭐 현수막 제작, 뭐 자료지 모든 예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토론회를 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별도의 패널비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토론회가 2차례 개최가 됐고 그간에 안내받던 원칙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원 간 그리고 정당 간 형평성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안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관련 조례에도 의원님이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책임을 더 묻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구대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던 내용인데 사무국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다. 그다음에 뭐 관례적으로 그냥 위원회 차원에서 쓰던 예산이다라고 해서 번번이 리젝당하던 것이 이게 이렇게 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찾으셔서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정중 의원님하고 김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쓸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일단 그리고 김도현 의원님처럼 요청을 했음에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반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불합리하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윤경수 의원님. 이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가요. 이거 지금 이 조례 구조의 실비보상이 지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규칙으로 나머지는 정한다. 규칙에 200이 돼 있는 거죠? 조례가 아니라 그렇죠? 국장님?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네. 200만 원이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가 봤는데. 이제 수당 아니요, 이한 씨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200만 원은?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 다른 시의 조례. 다른 시의 조례 여러 가지를 내가 이한 씨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어요. 예, 다른 시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 제가 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얼마인가 액수 이런 거 같이 그래서 내 기억 속에 그 200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구조에 이제 실비보상 있어요. 우리가 연구단체 할 때 사실은 이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이것도 쓰는 것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여야가 왜 있냐면 이렇게 이 조정을 할 때 필요해서 우리가 여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금액은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될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만약에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여야의 그런 분담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연구단체 할 때 자연스럽게 관례로 여야가 한 분씩 가져가게 이렇게 관례로 계속 세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걸 보니까 200이 딱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고 우리도 비슷하게 세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반납할 때 이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100을 이제 쓰셨다 그랬어요. 은경택 의원님께서. 그러면 나머지 100은 좀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사인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이거 너무하신다. 예? 삼선 의원님이 이걸 쓰셨, 이거 추경에 이거 세우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쓰셨으면 한 번 정도는 나머지 의원님 쓰시려고 하는 의원이 많은데 왜 추경에 하나요? 예? 그냥 양보를 해야죠.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의원님들 있으면은.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이제 그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추경 때 감액하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 요거 담당자 분께서 이제 그걸 의논하다 보니 그게 나온 부분이라고 저희 사무국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자꾸 반납하려고 그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서. 제가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반납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통 털어서 200을 다 쓰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한 분이. 너무하신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운영위원회 열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까지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죠. 그렇게 제가 국장님이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쓰시고 하나 추경에 세우다니요. 응? 다른 의원, 다른 지방자치법 다 200 정도가 되는데 우린 더블로 세우는 게 말이 돼요? 한 분이 그걸 다 써버려서? 그럼 제가 국장님이라 아유 의원님, 삼선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쓰시고 하나는 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하셔요. 이렇게 나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국장님이라면.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리나요? 네?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한 분이 다 쓰시고 이걸 부자살에 또 추경에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도 논의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우리가 이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세워야 되고 이것도 또 의원님들이 하실 때 양당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민 의견 청취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존에 사무국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나 원칙이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나 원칙은 이제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하실 허원권님. 네, 국장님.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회 역량개발비와 자체교육비가 1,5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200을 삭감되었죠. 네, 삭감에 올린 그러면 겁니다. 그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이제 상반기 중에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좀 예측하고 지금 법정 교육도 지금 계속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 교육은 뭐 공무원이면 누구나 들어야 될 네. 사항이고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역량개발비와 자체교육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삭감은 장기적으로 의원의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에 큰 좀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육을 우리 의원들은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좀 더 배우고 익혀서 이것이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고 교육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책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이 의원 역량 개발비는 의원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죠?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기회는 의원들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인데,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그 담당자는 찾아서 자꾸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없애고 삭감한다는 것은 이 우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저는 사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도 정책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어떻게 되냐,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더 제고해서 아직까지 90, 10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교육 파트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량을 강화하게끔 만드는 것도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한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한기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채용 시험 있잖아요. 이거 삭감하면 좀 예산 남나요?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 지금 신규 채용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그분 채용됐어요? 아니 지금 이제 등록 안 했죠. 임기제보는 등록을 안 했고요. 신규자 채용 9급 채용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이번에 임기제 채용했다가 안 왔어요? 예, 접수를 안 하시고 두 번째 순위에 계신 분도 접수를 안 하셔가지고 다시 신규 채용 공고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외부위원 참석 수당 나갔죠? 네. 다 안 왔죠, 그분들. 그러니까 채용 안 됐잖아요, 임기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이 채용 계획을 안 봤는데 다른 중복 지원을 이분들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되면 가는 거야. 안 되면 여기 왔다가 또 기회 봤다 또 가버리시고. 이거 중복 지원을 한 줄 이렇게 채용 계획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공고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는데 아마도 공무원인 경우도 여기 합격하고 거의 다른 데 되면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제한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외부위원 참석 수당 등 기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도 이 채용 계획을 해서 시간 하려든가 준비부터 다 했는데 결론은 다시 채용이 안 됐어요. 채용을 했는데 안 오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이런 예산 낭비라든가 시간 낭비가 다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검토해가지고 좀 물론 유능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께서 잘 보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 요거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지. 또 이렇게 가실 분들이 오시면은 근무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면접 시험 볼 적에 그러한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떠세요? 네, 면접위원님하고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낭비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돼가지고 채용이 잘 돼야지만 추후에 면접 되게 많이 오셨으니까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은 분은 결론은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실 적에 그러한 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 많은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네. 오셨는데, 예, 그거 좀 잘 검토해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꼭
오셔야 되지만 반드시 근무할 수 있는 분을 찾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의원님. 네, 조지영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청소년 의회하고 시민 의견 청취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 의회의 3층에 보면은 저쪽 301호 2호 옆에 또 공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시장님실 네, 그 옆에. 예, 네.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라고 문화 되어 광자 예. 광자방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 광자실. 예. 거기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본회의 때 네. 저기 집행부에서 오시면 대기 장소로 사용했었는데요. 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님들 그 민원인들이 다수 한 5인 이상 오셨을 때 장소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과 의원님께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도 사용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회의할 장소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할 경우에 인원이 많아지면, 물론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은 됐어요. 저희 방에도 테이블로 바뀌어서 뭐 한 6인에서 7인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문화 강좌실을 이름을 네. 바꿔주시고 거기를 좀 우리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 9시쯤 퇴근을 하다가 저희 정책지원 팀에 잠깐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입주 끝나고 나서였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뭐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임시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하고 할 예정입니다. 뭐를요? 냉난방기요. 냉난방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정책지원팀에서 좀 어려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의회의 모든 팀이 효율적으로 좀 의회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수 의원님. 저 냉난방기 저거 올렸어요. 본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저거 냄새나 올렸나요?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2페이지예요. 그 사업별 예산 요구 설명서 12페이지에 시민 의견 수렴 현수막 제작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기존에는 이 현수막을 안 걸었었나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이번에?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부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쓸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걸었었다는 얘기죠? 네, 예. 올해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지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 문화강좌실이요. 네. 그게 보니까 너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거의 방치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본회의 며칠 안 하는데 그때 잠깐 공무원 대기실로 쓰고 평상시에는 거의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내부 좀 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2억 9,447만 원으로 시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33억 8,659만 원 대비 2.72%인 9,2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불용 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예산 등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 편성 및 의원 1인당 교육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의회는 안양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청소년 재단 및 인재 육성 재단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성적인 지방자치 관련 학회 등 회원 가입비 집행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에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하여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만전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용하지 않는 문화강좌실의 이름을 변경하여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